안녕하세요, 기다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노래방 기기의 점수를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참고하는 정도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높은 점수를 받고 싶고 점수를 잘 받으면 기분이 좋죠. 사람들한테 좀 우쭐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에게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프로 가수의 노래 실력을 노래방 점수로 판단한다. 분명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능의 일환으로 재밌자고 하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우에 따라 이것이 무척 진지하고 무겁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승부를 가거나 어떤 미션을 통과하는 기준점으로 이것이 사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충분히 공정하고 객관적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는 이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물론이거니와 가수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겁니다. 노래방 기기가 점수를 매기는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노래방 점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시 말해 노래방 점수는 프로 가수의 가창력을 판단할 근거로 충분한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창의 기본 요소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노래를 잘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5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음정, 둘째, 박자, 셋째, 발성, 넷째, 발음, 다섯째, 감정.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이 5가지가 가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철저히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특히 무대를 감상할 때 시각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수의 표정과 몸짓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어서 청각적인 요소와 함께 받아들여서 그 노래에 공감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가수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더 슬퍼집니다. 그러니 소위 퍼포먼스라는 것도 가창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일단 오늘 논의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순전히 소리로만 얘기해봐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 금영이라는 회사가 있죠. 노래 반주기 만드는 유명한 회사. 이곳의 개발 담당자 분이 이 노래방 점수 채점 방식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정 박자가 제일 중요하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음정 박자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기계가 그 소리를 분석해서 음정과 박자가 맞는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악보를 근거로. 미리 입력되어 설정된 값을 근거로. 조금 어렵나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돌팔매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면 음정과 박자를 알 수 있죠. 음정과 박자는 쉽게 말해 음의 높이와 길이를 의미합니다. 어떤 음을 얼만큼의 높이로 얼만큼 길게 불러야 하는지, 이것이 노래방 기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된 값에 딱딱 맞게끔 불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높이가 다르거나 길이가 다르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죠. 음정 박자야 이 노래의 기본이니까 이 정도면 가창력을 판단하는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원리대로라면 발성, 발음,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우선 가창에는 다양한 발성법이 사용되는데 이와는 무관하게 이 노래방 기기는 일정 크기의 데시벨만 넘으면 제대로 발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감점하고요. 이 때문에 이 노래방에서는 크게 불러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속설이 나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발음과 감정 표현입니다. 이게 노래방 점수를 매기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즉, 정확한 가사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노래방 기계는 음정과 박자만 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가수에 따라 달라지는 미묘한 표현 차이를 알아낼 뿐 아니라 어떤 가수가 가진 특징적인 표현에 매료됩니다. 반대로 발음이 부정확해서 가사가 잘 들리지 않거나 특히 거슬리는 발음을 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못한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노래방 기기는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정 표현. 실제로 가수들은 이것 때문에 레코딩 과정에서 수백 번씩 반복해서 불러요. 이 프로 가수라면 음정과 박자는 금방 잡습니다. 감정 표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창법을 숙고하고 거듭 연습하는 거예요. 싱어송라이터이자 명 프로듀서인 박진영 님이 이 가수의 디렉팅을 볼 때 그것이 한 단어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시켰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음정? 박자? 아니죠. 감정 표현 때문입니다. 노래도 연기입니다. 화자가 느낀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수들이 레코딩을 할 때 이 보는 가사지를 보면 음정 박자가 아니라 감정 표현에 대한 메모가 훨씬 많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래방 기계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우리의 판단과 노래방 기기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불렀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니 자기 노래가 너무 익숙해서 음정과 박자를 조금 변화시켰다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노래방 기계가 사용하는 악보, 마치 정답인 양 입력해서 설정하는 값. 사실은 이것이 애초에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현재 대중음악 제작 환경에서는 제작 과정 중에 악보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수도 악보를 보며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랫말만 보며 노래합니다. 그럼 노래방 기기가 사용하는 악보는 뭐냐? 노래방 회사에서 반주를 만들 때 임의로 제작한 악보입니다. 물론 원곡과 최대한 부합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원곡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노래방 기계가 갖고 있는 정답지가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원곡 가수도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사랑의 콜센터 52화에서 이찬원 님이 돌팔매를 불렀는데요. 많은 분이 점수가 다소 낮게 나온 점을 조금 의아해 하세요. 근데 사실 이찬원 님처럼 꺾기가 주특기인 가수는 이러한 노래방 점수 체제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돌팔매 악보 보셨죠? 악보상에서는 한음이지만 이찬원 님은 이 음을 꺾어요. 이게 악보상의 음이라면 이게 실제 이찬원 님이 부른 노래예요.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이를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기계는 틀린 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번에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점이 많죠. 이런 방식이라면 원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훌륭하게 재해석해 부르는 노래의 가치도 점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귀는 정교하고 예민합니다. 상상력에 공감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훌륭한 가수는 늘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세요.